자, 특이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매일 저녁에 술을 마시는데도 비타민C 먹어도 되나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죠. 약은 물로 마셔야 된다. 그다음에 약이 아니라 영양제잖아요. 영양제는 물로도 먹어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맥주를 마신다. 맥주랑 먹어도 괜찮습니다. 음식이니까요. 여러분 맥주 마시면서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영양제도 그냥 일종의 영양소를 좀 농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놔둔 것이다. 그냥 음식의 일부다. 그래서 결국 위장에 들어가면 다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저분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때문에요. 알코올이 에탄올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가 우리 몸의 세포들하고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우리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엄청 눈만 마주치면 그대로 결합해서 붙어버린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몸속에 술을 마시고 나서 몸속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돌아다니고 이게 빨리빨리 안 없어지면요, 두통이 옵니다. 숙취가 옵니다. 이게 바로 그 아세트알데히드의 독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독성이냐라는 건데요.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동양인의 절반은 안 만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간에서 못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가 되지 않고 몸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숙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술이 깨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토할라 그러고 막 굉장히 나쁜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거의 그 현상들은요, 독약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알코올이 엄청 안 좋은 겁니다. 기호식품 습관화 중독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만은, 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에탄올, 술을 먹으면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기고 이걸 빨리 이산화탄소로 전환시켜 가지 못하면 얘가 내 몸을 공격을 한다. 독성을 유발한다. 이때요, 내 간과 내 근육의 세포들이 일을 잘 하도록 해주면 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를 훨씬 더 잘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실 때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알코올 분해가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먹는데 비타민C를 먹으면 술하고 비타민C하고 이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괜찮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내 몸에 주는 피해, 독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비타민C를 더 많이 먹는 게 훨씬 더 내 몸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어떤 분이 이런 답을, 비타민 먹이지 마세요. 비타민 먹고 괜히 몸 좋아지면 술 더 먹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 메가도스 하면 일단 위장병이 가장 먼저 낫기 때문에 소화력이 좋아지고 입맛이 좋아지더라고요. 살 반드시 찝니다. 그래서 혈당 솟는 식단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염증이 발바닥에 있어 고생을 합니다. 종합 비타민을 먹어도 좋을까요? 종합 비타민 먹어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분 이제 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가 되면 발바닥에 염증이 좀 잘 생기죠. 그러니까 혈액이 맑아지지 않고 있다, 정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간이 열심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신장에서도 잘 빼내지 못하고 있는 거다, 또 장에서는 나쁜 물질들이 흡수돼서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타민C 먹고 비타민 B군 먹고
먹고 오메가3 먹고 소금, 미네랄 이런 거 좀 먹어주면요. 염증 저런 거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종합 비타민이 그다지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시간으로 60 중반에 엄청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친정아빠가 94세인데 저보고 내 주치라며 좋아하세요.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자, 여러분들 비타민C 하나 잘 먹는 거, 소금 잘 챙겨 먹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건강의 기초, 바닥 기초공사를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물 안 마시고 또 산소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피로가 엄청 쌓이고요. 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물 공기가 중요하다죠. 소금과 비타민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거냐라는 건데요. 다른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는 많이 먹고 있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걸 없애서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다 사용된다. 물, 공기, 미네랄, 비타민. 자, 이렇기 때문에 얘는 많이 먹는데 이 중에 적게 먹어버리잖아요. 예, 비타민 덜 먹고 미네랄 덜 먹어버리고 거기서 산소까지도 덜 들어가고 물 적게 먹어버리잖아요. 엉망돼 버리는 겁니다.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초 중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미네랄과 비타민인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대표적인 게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이고요. 비타민은 비타민 C, 그 다음에 B군 컴플렉스, 그 다음에 B3 추가로 더 먹으면 확실히 힘 생깁니다. 여러분 힘 없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금방금방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들을 열심히 보시면 뭘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저희 남편은 아토피로 10년 넘게 고생하다가 밤마다 가려워서 긁어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참다 안 돼가 대학병원에 한 달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비타민C랑 소금물을 한 달 전부터 먹기 시작했고 병원 가기 2, 3일 전부터 몸이 덜 가렵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렵게 예약해 놓은 터라 아까워서 피 검사 결과도 볼 겸 병원 방문하니 선생님께서 주사 맞을 정도 아니니 심하면 약 먹으라고 약 처방받고 왔습니다. 결과는 식도염, 비염 나왔고요. 아토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히 한 달 이상 3끼 2알 섭취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속 쓰리고 타는 듯한 느낌, 비타민C 중단, 사례를 보면 다 좋아지는데 전 왜 아플까요? 이분 위장에 문제 있습니다. 염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비타민C를 양을 줄이고요, 식후에 먹고요, 양을 줄였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더 줄이십시오. 그래도 그러면 더 줄이십시오. 그러면은 좋아질 수 있다. 자, 뇌졸중, 뇌출혈, 편마비, 강직이 심합니다. 좋아지셨다는 분들 그 뒤에 예우나 사용 전후 자료 요청해도 될 거예요. 이거 옆에 보면 닥터한스 파동기에 관한 것에 댓글을 달았군요. 자, 파동기 자동운동 미세전류 넣어서 항산화시키는 그런 기계인데요. 열심히 써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전화를 따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비타민C 먹고 소변 보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그죠? 비타민C 먹으면 변비가 발생하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생깁니다.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안 생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하루 6천 4개월 먹던 중에 변비가 생기면서 잠깐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좋아지면서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위장도 편안합니다. 위장의 염증으로 인해 소화불량 시 편두통이 왔었는데 증상 없어지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자, 편두통 증상이 없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산소 부족인지 아니면 식사량이 너무 적어서인지 탄수화물 부족인지 숨이 차서 어지러운데 왜 그럴까요? 이거 어지러운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다. 식사량이 적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산소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귀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요. 또 뇌혈관이나 뇌신경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지럽다. 단순히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 위장에 염증으로 인한 소화불량 편두통이 있는데 증상이 없어지면 좋아지고 이거 했던 말이네요. 박사님 저는 파우더 타이 3g을 한 번에 먹으면 1시간 지나서 설사를 하는데 1.5g씩 나누어서 아침 오후 2번 먹으면 설사를 안 합니다. 그렇게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이나 위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3g 한 방은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g 먹고 1시간 뒤에 또 5g 먹어버리면 바로 설사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양이 과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 5g을 먹더라도 알약과 파도 타입을 나눠서 조금씩 먹으면 또 설사 안 합니다. 나눠서 먹으면서 용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 글도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이 영상을 세워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백만증 진단받았고 엑시멀 레이저 치료받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비타민C 먹어도 되나요? 네, 먹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좋아지겠죠. 자가 면역 조절에 독인지 약인지 모르겠네요. 자가 면역 조절에 비타민C는 엄청 도움이 됩니다. 꼭 드시기 바랍니다. 칼슘 먹으니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데요. 위장 좋아진 것 같아요. 계속 먹어야 하는지요? 이거 칼슘 먹으니까 배도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데 위장은 좋아진 것 같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양소이기 때문에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영상 늘 챙겨보다가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점심 저녁 각각 3,000, 총 6,000 분말 비타민C 3주 정도 복용 중입니다. 일단 그동안에 좋아진 점은 혈압이 보통 수축기 135에서 150, 이완기가 90, 100 정도였던 것이 혈압이 수축기 117, 135, 이완기 83, 95로 바뀌었습니다. 수축기는 확실히 좋아진 점이 보이고 이완기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눈 통증, 특히 저녁에 눈물이 많이 났는데 먹고 나서 3일 만에 이 증상들이 없어졌습니다. 신기하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요. 현재 만성 B형 간염 상태이고 간이 거친 상태라고 합니다. 수치 정상이고 비활동성이고 담낭의 담석이 2.5cm 정도 있는데 계속 복용해야 됩니다. 계속 복용할수록 더 좋고요. 담낭 수술 안 하고 없애는 방법, 요거는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낭 속에 들어있는 돌을 빼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요.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고 비타민C 복용한 지 4년째인데요. 위 궤양 완치되었고요. 건강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선생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혓바닥 갈라지면서 통증이 생기는데 비타민C 꾸준히 먹으면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원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비타민C 먹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비타민C만 의존할 게 아니라 병원도 좀 가보시고요. 다른 약도 좀 드셔보시고요. 다른 영양제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상 콧줄 환자들 경관식만 오래 드시면 기운이 없어 축 처진다. 병원 가서 검사하면 나트륨 부족으로 나옵니다. 봐요. 식사량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와상 환자 경관식품에 소금 1티스푼 넣어드리면 눈빛이 총총해지고 움직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소금 무섭지 않습니까? 소금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걸 제대로 먹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몸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갈 때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요 몸에 소금이 부족해서 못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소금 섭취량은 정말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비타민C 3000 곱하기 2 6000 먹고 있는데 막 졸음이 쏟아지고 무기력해지고 기분도 좀 다운되는데 먹다 보면 좋아질까요? 아니면 용량을 줄여야 할까요? 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면 용량을 줄이는 게 좋고요. 줄여서 괜찮아지면 또 느리고요. 줄였다, 느렸다, 더 느렸다 이런 방법들을 반복을 해보시면 나중에는 많이 먹어도 괜찮은 몸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또 이런 이야기. 예, 야,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소금 먹지 마라 해서 젓갈류 좋아하는데도 일절 안 먹는데 이제 먹어야 될 듯요.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소금 먹으라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으신 것 같아요. 자, 소금을 먹으라 얘기를 했으니 또 이런 걸도 달립니다. 위험한 말씀이네요. 주위 짜게 먹는 분들 100% 고혈압이던데 젓갈 좋아하는 분들은 대장암이고 싱겁게 드시는 분들 싱겁게 드시는 게 적당. 무염식 하는 분은 극히 소수의 위험 식습관. 자, 여기서요. 짜게 먹고 싱겁게 먹고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도 식사에 넣어서 먹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먹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짜게 먹어도 안 되고요. 싱겁게 먹어도 안 됩니다. 둘 다 안 되는 거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소금 먹으라 그런다고 적당히 먹으라는 소리지 짜게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싱겁게 먹으라 소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금 이야기가 나오면 뭐 극과 극으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핵심적인 거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갈팡질팡. 짜게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러는가? 그럼 소금 먹지 말아야 되겠네. 짜게 먹지 말라니까 그렇게 알아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이요. 예, 이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 말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적당히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참 깝깝합니다.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여기 또 이런 글이 달려 있어요. 예, 여러분들 기겁할 수도 있어요. 젓갈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 위암 걸리셔서 5년 살다 가셨네요. 저게 젓갈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하지만 짜게 먹지 마라라는 거고요. 싱겁게 먹지 마라는 거고요. 적당량은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 또 보시면 아버지 101세 코땡으로 돌아가셨는데 조선간장에 밥 비벼 드시고 아주 짠 것을 좋아하심. 치아도 소금으로 닦으시고 치과에도 안 가셨습니다. 90세 넘어서도 바늘 귀를 끼시고 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짜게 드시고 어떻게 드셨는데 101세까지 사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젓갈류 참 좋아하는 할아버지 90세 젓갈류 식사심. 특히 오징어 젓갈, 새우젓, 갈치젓갈 좋아하심. 자, 짜게 드시고 짠 거 먹고 젓갈을 먹는데 90세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 외할머니 짜게 드심 97세 무병장수 젓갈류 좋아하심. 박사님 저는 당뇨로 250 평균 혈압 180에 110입니다. 소변염도 0.3%입니다. 힘없고 활력이 없습니다. 비오육기선은 한 달 정도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 1만 5,000ml 먹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시고. 자, 48년생입니다. 48년생입니다. 고지병, 역류성 식도염 좋아지고 위염도 좋아졌어요. 현재 9,000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약간 역류 현상이 있다고 저염식하라고 선생님 말씀에 완전 저염식했지요. 지금은 짜게 먹고 완전 좋아졌어요. 저염식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방광염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다른 의사분들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금 먹지 마라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국민한테 죄 짓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수두룩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산 과다형 역류성 식도염인데 신 거 먹으면 가슴, 목이 다 들어가는 환자도 비타민C 억지로 많이 먹어야 되나요? 자, 비타민C가 산이라서 걱정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위산 과다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 위산이 부족해서 위장이 나빠져서 역류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다. 위산 과다형의 경우에는 극히 드물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73세 여성입니다. 힘이 없고 어지럽습니다. 무릎 쪽으로도 아픕니다. 기계 어제 신청해 놨습니다. 힘이 많이 드는지요? 답변 반드시 좋아지리라고 믿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동기에 관한 질문인 것 같아요. 힘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먹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은 이 파동기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잘 됩니다. 메가독스 5년차입니다. 방귀가 자주 시원하게 나오는데 냄새가 안 나기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냄새가 안 나면 민폐죠. 저는 비타민C 하루 하나를 먹었더니 속 쓰리고 설사도 나서 2년 동안 하루에 반알 먹었더니 아무 티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리포소말 비타민C를 하루 한 끼마다 하나씩 3알을 먹었더니 불과 4일 후부터 잇몸도 좋아지고 다리 치도 안 나고 발 뒤꿈치도 매끈해지고 뻑뻑했던 눈도 촉촉해졌어요. 기적같이 모두 좋아지니 너무 놀라웠죠. 리포점은 속도 쓰리지 않고 설사도 없고 게다가 일반 비타민C보다 효과는 최소 3배에서 8배 이상이라 하던데 그렇다면 저는 최소 9,000ml 먹은 용량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단박에 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반 비타민C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음에도 속도 안 쓰리네요. 이제 위장이 좋아진 거죠. 이렇게 좋은 비타민C를 널리 광고해 주시는 닥터 한스님 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